고3 첫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웠고 만약에 이게 진짜 수능이었으면은 커트가 50점은 나왔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커트가 47점일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1등급 커트 47점이라고 예상이 들고 2등급 뭐 44점에서 45점, 3등급 41점에서 43점 이 사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전자기파 나왔어. 자, 기억부터 이런 문제들은 문제풀이 전략이 중요한데 기억부터 바로 보세요. 그러면 기억번 적외선 체온 측정하는데 적외선 쓰죠.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인체 내부 촬영하는 X선이잖아. X선은 당연히 적외선보다 세지. 그러니까 맞고. 디귿번 속력은 빠르다 느리다 다 틀려요. 같다예요. 같다. 빛의 속력이니까 같아야 돼. 빠르게 2번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봐봐. 바로 이런 것도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는 거야. 자, 기억번 봐봐. 가는 핵융합이다. 핵융합이려면 원자 번호가 커져야 돼. 근데 봐봐. 오른쪽에서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더하면 같다 그랬잖아. 그럼 3 더하기 4는 7이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커지니까 맞죠. 자, 니은번. 질량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자, 니은을 해봐야 돼. 근데 4 더하기 뭐랑 2 더하기 뭐가 10이랑 6이야. 그럼 8하고 4 아니겠어?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틀렸죠? 니은이 틀렸잖아. 바로 이렇게 선지를 그어주세요. 그럼 기억이 맞잖아. 그럼 바로 답이 4번. 이렇게 푸시는 거야. 디귿번은 풀 필요도 없어. 풀 필요도 없고, 자, 우리는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질량 결소는 당연히 7.3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죠? 3번 문제. 자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이라고 했는데 물은 대표적인 반자성체라고 했죠. 자, 기억번. 학생 A. 물은 상자성이에요. 아니잖아. 아니다. 자석의 S극에 가까이 밀려나요. 반자성체는 무조건 밀려나죠. 그러니까 맞지. 물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B만 맞고. 자, 4번 문제. 자,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푼 학생들한테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문제는 일단 읽어보셨을 것 같고 AB 무게가 3F래. 그러면 이 실이 총 6F로 당기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데, 자, 이게 자석이라 치자. 자석이고 M짜리, 2M짜리가 있어. 그럼 바닥면이 그 A랑 B라 치면 A가 바닥면이 A를 떠받드는 힘이 얼마냐 물어봐. 그러면은 그냥 3mg야. 그냥 어쨌든 그 내부에서 작용 반작용 힘이 다 일어나면서 쌤쌤이 되면서 그냥 최종적으로는 A와 B의 무게만 잰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가 상황에서 6F만 당기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에서 Q가 A를 잡아당기는 게 EF래요. 잘 봐봐. 자, A를 보시면 위로 6F라는 힘이 있고 아래로 직거 중력 3F가 있을 거야. 근데 Q가 A를 잡아당긴다 했으니까 EF로 잡아당긴다며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쌤쌤이 되려면은 힘이 하나 더 필요하죠. 아랫방향의 힘이 F가 필요하지. 이 F가 뭐겠어? 자기력이지.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맞죠? 자, 니은번. 가에서 P가 A를 잡아당기는 거 6F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리면 이렇게 끊고 기억이 맞은 상태에서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이 바로 4번이잖아. 그쵸? 디귿번도 풀자. 나에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거. 나 봐봐. 나 B가 있고 NS가 있어. 아래 방향으로 3F가 원래 있을 건데 윗방향으로 자기력 F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쌤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윗방향 EF가 있어야 되지. 이 EF가 뭐야? 수평면이 B를 미는 힘 아니겠어? 그러니까 EF 맞잖아. 자, 5번 문제. 요거 진짜 쉬웠어요. 자, 진짜 쉬웠는데 핵심만 말하면 소리의 간섭이야. 근데 간섭인데 P라고 하는 발생 장치랑 Q라고 하는 발생 장치가 있고 이거를 각각 A랑 B에 꽂는 거야. 그래서 P를 2개 꽂을 수도 있고 각각 하나씩을 꽂을 수도 있고 그 실험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자, 라에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데 자, P를 동시에 입력한다 돼 있어. 여기까지가 P를 동시에 입력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같은 거 2개가 됐으니까 보강이 되겠지.
보강이 되겠지. 근데 마에서 입력 신호를 Q로 바꾼대요. 그러면은 P랑 Q는 반대니까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에선 상쇄가 되고. 바는 뭐냐면 A를 없앤대요. A를 없애면 그냥 하나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그냥 이거지. 합성된 게 요만큼이면 그냥 요것만 들어간다고. 그럼 이 친구가 중간. 그러니까 제일 센 거는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푸는데 진짜 한 2분, 3분 정도만 걸리면 좋을 것 같아.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자, 6번 문제 봅시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고 바로 문제로 볼게요. 기억번. P는 C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이렇게 이거 뭐야?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방출 스펙트럼이 되려면은 이렇게 내려가지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P는 C에 의해 일어나냐 보랬는데, 자, A랑 C 중에 에너지가 큰 게 누구예요? 에너지가 큰 게 A죠. 그러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얘가 A고 얘가 C야. 그러니까 P는 C가 아니라 A일 거야. 그럼 기억을 틀려. 그러면 우리가 2번, 4번 중에 하나니까 2번만 풀면 돼요. 자, FA 더하기 FC죠. FA랑 FC를 더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랑 D를 더하라 했는데 잘 보시면 D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B가 요만큼이지. 이거 둘이 더하면은 요만큼 되겠지. 그러면 A랑 C랑 더한 게 요만큼인데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거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원래는 A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얘에서 얘를 빼줘야죠. 궤도에서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빼주면 돼. 그럼 4분의 3이고 C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야? 0에서 4분의 1로 내려오죠. 그럼 4분의 1이고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2를 빼줘요. 그러면은 이거 9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36분의 5고 이거 9분의 1하고 4분의 1 빼주면 되죠. B에 해당하는 에너지. D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1로 내려오니까 얼마야? 9분의 8이죠. 그러면 이게 더 크죠. 그쵸? 얘는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딱 봐도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답이 2번. 자, 7번 이것도 엄청 쉽게 나왔어요. 자,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가장 큰 힌트인데 가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이래요. 마이너스 y 방향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뭐로 도는 거예요? 반시계로 돌았죠. 반시계로 돌려면 이 사각도선의 유도전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이 2자리가 x여야 돼. 왜냐하면 B제로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도전류를 만들려고 할 거야. 근데 2에서 반시계 방향의 유도전류를 만들려고 하려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이 면은 유도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3B만큼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또 이만큼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위에 거가 1이고 아래 거가 3이잖아. 둘이 더하면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번 보면은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고 밑으로 도선이 내려가지면 어떻게 돼? 원은 면적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유도 전류고 2는 x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유도를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아래 방향이고 1하고 3을 더한 전류가 4만큼 흐르겠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기억번. 자기장은 1과 2가 같다. 다르죠? 기억이 틀려. 나에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 마이너스 y 맞죠? 얘도 아니고 3번 디귿번. P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나에서가 크다. 답은 5번. 정말 쉽게 나왔어요. 자, 8번 문제. 요것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거 스킬도 있어. 내가 스킬을 보여줄게. 8번은 이 기울기를 V라고 둬봐. 그럼 이게 4V야. 4V야. 그리고 운동량 보존을 쓰는 거야. 문제 읽어본 학생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질량이 A 질량 몰라요. 얘가 4V라고 하는 속도로 가다가 B랑 부딪혀. 질량이 M이야. 부딪히면 뭐 운동을 하겠죠? 그랬더니 얘네들의 속도 차이, 그러니까 상대 속도죠. 그게 V만큼 차이가 난 거야. 그 상태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4V라고 뒀으면
이 친구를 2V라고 둘 수 있는데, 아, 이걸 말 안 했다. 저기, 얘들아, 고3인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상대 속도, 요걸 의미해요. 이거를 모르고 문제를 풀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음수라는 거는 B의 속도가 A보다 작았다는 거고, 양수가 됐다는 거는 B의 속도가 A보다 빨랐다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B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VB-VA는 A만의 속도를 가지겠지. 그래서 여기 4V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시면 B 속도가 충돌 전 A 속도의 절반이래. 그러니까 2V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 속도가 V죠. V가 나오려면 충돌 후에 A 속도가 얼마면 되겠어? V면 되지. 그러면 둘이 속도 빼면 딱 V 나오잖아. 그쵸? 왜 V예요 하시면은 기울기가 V잖아 지금. 이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 상대 속도가 그 VB의 속도에서 VA의 속도를 뺀 거니까 그게 V라며. 그러면은 VB가 2V니까 VA는 V가 돼야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답은 MA V인데 MA 값을 구해야 되고 V 값도 구해야 돼요. 자, V 값은 쉬워요. 우리가 4t분의 L을 V라고 뒀어. 그럼 결국에는 MA만 구하면 되는 거야. 끝났어요. 자, 운동량 보전 쓰면 되죠. 4MA는 MA V 더하기 M 2V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자 MA를 구하면 3분의 2M이죠. 맞죠? 3분의 2M이죠. 그럼 이거 풀면 이거 이대로 넣으면 6분의 1 숫자만 쓴 거야. 그럼 답이 4번.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다이오드를 볼게요. 자 다는 이게 그건데 자 나에서 전압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야. 근데 다에서 보시면 바뀌는 상황에서 전압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 건데 Z는 항상 전류가 흘러요. Z는 봐봐. 왜 흐르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방향이겠지. 그럼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흘러요. 반면에 이쪽이 플러스가 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요. 총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다는 항상 흐르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흐르잖아. 근데 x 또는 z라고 했으니까 다는 x가 되겠다. 다는 x에 걸린 전압이 맞고요. 자, 니은번 0.5t일 때 y의 전류가 흐르냐 그랬는데 자 0.5t는 그 다에서 x가 걸리잖아. 그럼 x가 걸린다는 말은 x가 순방향이 됐다는 말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회로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순방향이면은 마이너스가 n극에 연결돼 순방향. 플러스여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아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y의 전류가 흐른다 하면은 아니죠. y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y는 전류가 흐르냐 물어봤는데 흐르지 않죠. 자 마지막 디귿번 2.5t일 때 2.5t일 때는 다시 여긴데 여긴 뭐겠어. x의 순방향이 다시 열릴 때 A의 pn 접합에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냐 그랬는데 순방향 연결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맞지. 3번. 자 10번 문제 볼게요. 아 이거는 처음 본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냥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자 원영역의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제로래. 그러면 A에 해당하는 애가 일단 문턱 진동수는 넘었고 2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2는 이 이제로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A랑 B 거 에너지를 더해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입자는 에너지를 중첩할 수 없잖아. 입자들끼리 둘이 에너지를 더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누구 것만 나온 거냐면 B 것만 나온 거야. B 거 에너지가 2 이제로라는 거야.
그러면 3 영역은 B만 들어가니까 220만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끝났어요. 기억번. 기억은 220 맞고요. 파장은 B가 A보다 짧아야죠. 에너지가 크니까 짧아야죠.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를 넘었어요. 그래서 1번이고 물어보는 게 좀 쉬워서 그렇지 조금 한번 공부해보면 좋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자, 11번 보자. 자, 문제 잘 봐야 돼 이게. 문제 자세히 보시면 충돌 후에 B의 속도가 EV가 됐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EV가 됐겠죠. 자, A는 갑자기 A의 질량이 M이고 B의 질량이 3M이야. 근데 속도가 V였다가 4V가 돼요. 그러면 충격량을 이때 I1이라고 했는데 터널이 얘한테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충격량을 줬겠죠.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데 이게 4MV에서 MV 빼니까 3MV지. 요거고 I2 봐봐. 얘도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건데 B의 운동량 변화를 구하면은 충격량이지. 이거 있잖아. A가 B로부터 받던 충격량을 I2라 했는데 이거를 A 걸로 구하지 말고 B 걸로 구해 그냥. 그러면은 B의 나중 속도 얼마야? 2V잖아. 그럼 3M 2V. 그러니까 6MV지. 그 답이 4번.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자, 굉장히 역대급으로 쉬운 모의고사였어. 자, 12번 보자. 자, 뭐 문제는 읽으셨을 거고, 자, P랑 Q 보시면은 얘가 도체고 얘가 절연체인데 A에 연결했을 때 흐른 다음에 그럼 얘가 도체고 얘가 절연체지. 끝. 자, 기억번. 전기전도성 A가 당연히 도체가 좋지. 그 다음에 B의 에너지띠 구조는 Q다. B는 절연체니까 맞죠? 디귿번.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를 흡수할 때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당연히 전이가 되지. 그래서 5번이에요. 자, 13번. 이것도 엄청 쉬웠는데 매질 A 봐봐. 요거랑 요거 보시면 파장이 저 파면 이거 사이 간격이 파장이야. 파장이 A가 더 크지. 그렇다는 거 무슨 말이야? 굴절률은 B가 더 크다는 거지. A는 공기겠고 B는 물이겠지. 물이 굴절률이 크잖아. 그럼 기억번.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파장이 길면 속력도 A가 B보다 크죠. 맞고 B는 공기다 아니죠. 디귿번. 이거 니은 틀리면 다 틀리거든. 그래서 바로 기억 1번인데 자 디귿번. 입사각이 커지면 파면 사이의 거리가 커지냐라고 물어봤어. 자, 가에서 빛의 입사각이 커지면 자 이렇게 입사각이 있고 요 각도가 있어요. 커지면 그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가 커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보시면은 자 자 빛의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근데 파면은 이게 파면들이잖아. 그치? 이렇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가 진행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파면들의 집합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각도를 크게 해봐. 각도를 크게 해봐. 이렇게 크게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얘도 같이 커지지. 근데 봐봐. 얘랑 얘 사이 길이랑 얘랑 얘 사이 길이랑을 하고 싶어. 그치? 근데 이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파장이잖아. 그러면은 각도. 자, 세타 1분의 세타 2라 할게. 세타 1, 세타 2 사인. 근데 얘가 결국에는 람다 1분의 람다 2에 비례하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파면과 파면 사이라 했는데 봐봐. 사인 세타 1이 증가해. 사인 세타 1이 증가해. 그럼 얘도 같이 증가해. 이 비율이 같이 증가하지.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커진다가 아니라 뭐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 커진다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자, 14번 문제. 이것도 자, 압력 절대온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압력 부피로 바꿔줘. 자, AB 과정은 뭐라 그랬냐면 등압이 AB 과정은 뭐래? 자, AB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B에서 C는 등온 과정이래. 문제 나와 있어. 등온 과정. CD도
등적, DA도 등온.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자, 기억번부터 보자. 기체 부피는 A가 C에서보다 크다. 작죠. 기억이 틀리니까 끊고. 니은번 C에서 D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봐봐. C에서 D는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떨어지지. 그러면 압력은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잖아. 압력이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져. 온도는 내부 에너지랑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거 맞죠? 대망의 디귿번. 자, DA 과정에서 외부로 받은 일이 50줄이나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우리가 아직까지 이용 안 한 공식이 하나 있어. 연료율이야. 연료율이 4분의 1짜리야. 0.25잖아. 이 친구는 Q1분의 W라고 쓸 수 있는데, 자, Q1 값. Q1 값 봐봐. 열이 들어간 게 Q1 값이잖아. 근데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이 250이래. 250.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여기에 열이 250이 들어가. 근데 BC에서 뭐래? 외부의 한 일이 150이라 했지. 근데 등온 과정에서는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W인데 등온은 얘가 없잖아. 그럼 결국엔 Q가 W랑 똑같지. 여기에 150을 공급한 열로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W는 뭐야? W는 R자 1인데 B에서 C에서 R자 1이 생기죠. AB랑 CD는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BC에서 생기는데 이때 W가 150이라고 문제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D에서 A 이걸 모르잖아.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하자. 이걸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어? 4분의 1이라며. 4분의 1이라며. 그럼 X는 끝났지. 50이죠. 그래서 맞네. 답이 4번. 자, 15번 볼까요? 아, 이거 진짜 전반사 엄청 쉽게 나왔는데. 자, 문제 읽으셨을 거고, 세타2나 세타3 둘 중에 하나에서 전반사 일어났다 했는데, 이걸 줘버렸어. 너무 쉽게 줬어. 세타2가 세타1이라 했어. 근데 세타1이 얘가 전반사가 이미 됐잖아. 세타1이 됐는데 세타2는 각이 더 커. 그럼 당연히 되지. 세타3는 그럼 안 됐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X는 R에서 전반사한다. 아니죠. 아니야. 자, 니은은 맞아. 맞아. 자, 이거. 디귿번. 임계각은 최소한의 각이야. 전반사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각인데, 임계각은 세타 1보다,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하면, 얘가 세타 1보다 이거일 거야, 이거. 세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써놓은 거야. 자, 16번. 이거는 이제 우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푸는 문제야. 이거 진짜 쉽게 나왔어. 자, 일단은 시간을 구하셔도 되고 풀이가 여러 개예요. 시간을 구하셔도 되고 시간을 안 구해도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안 구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다 그랬지. 시간을 안 구하는 풀이는 뭐라 그랬어? 1번과 2번 우리 뭐야? 가속도랑 면적 그거 거리 그 두 개를 짬뽕시킨 공식이라 했지. 결국엔 EAS를 쓴다는 거죠. 근데 EAS를 쓴다는 건데 문제 상황을 보시면 가에서 V로 올라갔다가 P에서 충돌을 해버렸지. 그럼 A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바로 알아야 돼. V야. 왜 V야? 에너지 보존되니까 A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이 지점에서 딱 B랑 만나버린 거야. 그러면 A의 변이는 0이잖아. 그래서 EAS를 쓸 수가 없고 EAS를 쓰려면 B를 보고 써야 돼요. B는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거리 얼마 움직였어? L 움직였지. 그러면은 E, A, L 요거 B 걸로 세우는 거야. 속도 얼마일까? 이거 바로 아셔야 돼. 얼마일까? A랑 B랑 속도 변화가 동일하지. 근데 A는 얼마 변했어? 2V 변했죠. 요거 플러스 V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V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럼 총 2V 변했지. 그럼 B도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V 변해야겠지. 처음에 0이었다가 2V 변하려면 나중에 얼마가 되면 돼? 그치. 마이너스 2V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속도 2V만큼으로 변했다. 이걸 구할 수 있지. 그러면은 봐봐.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빼시면 돼. 그럼 가속도는 L분의 2V 제곱이라는 거 얻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그 A의 속력이 0인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는데 그럼 봐봐. 자, 경사면 이렇게 있으면 A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경사하면 최고점 여기 올라가겠지. 속도가 0이래. 여기 거리가 L이야. 그럼 요 사이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러면은 B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을 텐데 봐봐. 이게 진짜 문제 잘 만든 게 속도가 V에서 0이 된 거고 얘는 0에서 V가 됐어. 근데 가속도와 동일해.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지. 얘도 X가 돼야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와 B 사이 거리는 여기일 텐데 저거는 L에서 EX만큼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L-EX인데 X는 어떻게 구해요? EAS 쓰면 되겠죠. 가속도 구했잖아요. EAX는 그 V의 제곱에서 0제곱 빼주면 되지. EAX는 V의 제곱. X는 4분의 1L. 그러면 정답은 2분의 1L.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구한다. 되셨어?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나도 틀렸는데 자 보시면은 진짜 기본 문제야. 자, 검출기가 하나 있고 빛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의 관측자가 봤을 때는 동시에 빛을 방출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근데 자, 잘 봐봐. 빛이라고 하는 입자는 A가 보든 B가 보든 검출기에 동시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려면 B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빛이 먼저 방출이 되는 게 생겨버려요. 이게 기본 개념이야. 광원이 두 개인 상황에서는 빛이 P랑 Q 중에 둘 중에 먼저 발생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자, B의 입장에서는 검출기랑 PQ가 움직여 버리잖아. 그래서 B 입장에서 보면은 요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검출기가 멀어져 버리니까 Q에서 빛이 딱 나온다 하더라도 경로를 요만큼을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빛은 누가 더 먼저 방출돼? B 입장에서는 Q가 먼저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질 않았어. Q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나중에 P가 하고 동시에 검출기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동시성의 상대성을 생각해야 돼. 기억번 봐봐. P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못해요. 검출기에 동시에 해요. 도착하는 건 동시에 하는데 발생하는 걸 물어봐야 돼. 이거는. 이거 동시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은 P에서 방출된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C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봐봐. 이것도 진짜 공부를 했으면은 당연히 바로바로 체크해야 돼. 자, C분의 L은 어디서 나온 거야? A가 C 거리 L만큼 가는데 빛의 속도 CL만큼 가는 게 이게 시간이야. 근데 봐봐. B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P에서 나온 빛이 짠 나왔어. 근데 나중에 Q보다 나중에 나오고 검출기가 당겨져 있어. 그럼 P가 이동해야 될 거리는 요만큼만 이동하면 돼. 그럼 절대 C분의 L보다 클 수는 없겠지. 없죠? 그리고 이거 제가 수업 때 설명했어요. 이 친구는 C분의 L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 친구.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아니다. 니은이 틀렸죠? 디귿번. 우주선 앞과 뒤의 길이가 2일이냐 물어봤는데 우주선 입장에서는 어때? 자, 문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내가 A로 봤어, 이거를. B 봐봐. B의 관성계에서 XY는 우주선 뒤에 앞을 동시에 지난다며. 그러면은 이렇게 딱 들어왔다는 말이잖아. 딱 들어왔다는 말이지. 그치? 근데 이게 봐봐. 아니 B가 보기에는 이 좌표계 자체가 수축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딱 들어왔다며. 그럼 어떻게 돼? 2L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수축된 길이에 들어왔다는 수축된 2L보다 더 작은 길이의 우주선이 들어온 건데 2L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크다 작다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L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2L보다 큰지 2L보다 작은지를 이제 봐야겠지. 자, 얘네가 전체 이 좌표축의 길이가 짧아지잖아.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우주선은 고유 길이야. 우주선이랑 같이 자기랑 움직이잖아. 근데 이 수축된 길이에 딱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2L보다 작은 거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2L보다 작다. 이거 우주선이 2L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8번. 이것도 진짜 쉽게 나왔어. 작년 수능하고 똑같이 냈는데.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거 G1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거 B의 가속도가 2배 2A2A라고 이제 가속도를 세우는 거지. 그럼 가에서 식을 세워보면 30 더하기 2G1 G1 1,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0N이 얼마냐? 5 곱하기 2A. 그럼 10 플러스 2G1이 10A 할 수 있고, 자, 나 조건 보시면 20N만 작용하죠. 자, 20 마이너스 2G1 여기를 G1 얘가 5A. 그러면 A가 2라는 거 얻을 수 있어요. A가 2면 G1은 얼마일까요? 5겠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에 4, 얘가 2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어. 기억번. 가에서 B의 가속도는 4다 했는데 맞죠? A가 2니까 2배니까 4. P가 A를 잡아당기는 거. P가 A를 잡아당기는 거는 자,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라 했어? 운동 방향의 반대잖아. 그러면 가에서 보시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운동 방향의 반대면 자기 알짜인 빼라 그랬잖아. 얼마 빼면 돼? 얼마 빼면 돼? 30에서 MA 빼면 되지. 가속도 4니까 4 빼면 26이야. 이거 이해되죠? 이거. 근데 나에서 보시면 운동 방향과 같지. 그럼 얘는 그냥 M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뉴턴. 질량이 1이니까 가속도가 2고 MA. 이거 장력은 운동 방향과 같으면 mg 더하기 ma고 반대면 mg-ma를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맞죠? 디귿번 가에서 Q가 B를 잡아당기는 거는 28N이냐 물어봤는데 Q가 B를 잡아당기는 거 하지 말고 요걸로 구해버려. 요거 구해버려. 운동 방향하고 동일하지. 지금 아니 니은이나 디귿이랑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건데 자 장력은 운동 방향하고 동일하니까 mg 더하기 ma가 되는데 C의 질량이 20이잖아. 2잖아. 그러니까 20. 가속도가 4니까 8. 그러니까 28. 맞죠? 5번. 19번. 아, 이거 자기장 진짜 쉽게 나왔는데. 자, 봐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이 결정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원점에서 자기장이 0인 거랑 4D에서 0인 거를 찾아봐. 맞죠?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기장 0인 점. 얘랑 여기서 0이 돼. 0이 돼. 근데 지금 먼 곳에서 B랑 가까운 곳에서 0이 됐다는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A가 B보다 클 확률이 높아. 먼 데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쌤쌤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가 먼데도 쌤쌤을 시켰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자 C는 전류가 오른쪽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 줄 거야.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 X축에 있는 모든 선들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줄 건데 이거를 그냥 거리가 1 떨어졌을 때를 2B라고 하자. 2B만큼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아, B제로라고 합시다. 이 문제는. 자, B제로만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 원점에서 원점에서 자기장 0이다가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발산해 버리지. 그치? 이거는 B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A가 이 방향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D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점점 이렇게 발산하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얘가 윗방향이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끝났네. 그럼 A랑 B의 세기만 구하면 끝나요. 전류만. 그러면 거리가 1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점에서 일단 자기장이 0이니까 저 조건을 써보자. 원점에서 A는 거리 2만큼 떨어졌어. 근데 들어가는 거 만들어버리지.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자고 약속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BA만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B가 1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B0가 나오는 방향인데 거리가 2배 떨어졌으니까 B0만큼을 만들겠지. 얘가 0. 두 번째 여기 요만큼 떨어졌어. 요만큼.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4D인 지점이야. 4D인 지점. 그럼 전류가 자기장이 얼마로 줄어? 6분의 1로 줄어버리지. 6분의 1 BA. 그 다음에 B는 얼마로 줄을까요?
b는 3분의 1만큼 줄어들겠지. 거리가 4d까지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bb. 근데 방향도 바뀌어. 거기다가 b0는 동일하니까 b0. 이거 더해주시면 0이 돼요. 이거 연립 풀면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a가 그러면 4가 나와. 4b0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전류가 4i0였다는 거지. 답이 1번입니다. 아, 20번 진짜 쉬웠는데 문제가 진짜 쉬웠어. 개념만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속력이 P가 3V이고 Q가 2V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2분의 3배라며. 그럼 3V, 2V 이렇게 임의로 잡아. 그럼 우리는 나중에 뭘 없애야 돼? 속도 저걸 없애줘야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그냥 EK라고 잡아버리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처음에 9K가 있었어. 에너지가. 근데 마찰 구간을 두 번 겪죠. 마찰 구간을 F라고 두면 EF만큼을 겪을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EK가 된다. 그럼 K랑 F를 H꼴로 나타내면 이제 답이겠지. 그러기 위해서 조건을 사용해 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처음에 9K가 있었어. 파란 색깔 칠하진 부분 봐봐. 9K에서 F를 뺐더니 얼마가 됐어? 4K 더하기 4H가 돼버렸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요만큼 올라가죠. 두 번째. 여기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돼. 자, 4K라고 하는 에너지가 4H만큼 또 있었고 전체 높이 얼마? 9H만큼 올라갔죠. 이 전체 높이가 9H지. 그러면 4K는 5H. 끝났네. 자, 이걸 이제 대입만 할 거야. 어디 대입해? 여기다 대입을 해서 뭘 없애야 돼? K를 없애야 돼, 우리는. K는 4분의 5H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9 곱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2F는 4K가 5H니까 9H. 자, 그러면 EF는 4분의 36에서 4분의 45를 빼줘요. EF가 아니라 F죠. F. 그러면 마이너스 F. 자, F 값이 얼마가 나와? 4분의 9H가 나올 거야.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돼? 여기다 넣어주면 게임 끝이야. 자, 끝났어. 자, 9K니까 K 대신에 4분의 5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EF니까 4분의 9에다가 2배 해주시면 답이에요. 그럼 4분의 45에서 18을 빼주시면 27이 나온다.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3 물리학원 모의고사를 해봤습니다. 처음 본 시험인 것만큼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좀 풀만하고 할만했어.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실제 수능 대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